무료 배우의 꿈 인강드림.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는 공법, 공포의 공법 합격 비법,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5가지 비밀에 대해서 박상민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부동산 공법을 맡고 있는 박상민입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흔히 잘못 알고 계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신다고 했는데요. 네, 한 가지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적중률이 높은 교재가 좋은 교재다. 맞습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효율성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예.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대부분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공인중개사 과목 교재들이 기본서들이 다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요즘 많이 나와 있는 게 또 다른 교재들도 뭐 600, 700페이지, 공법은 굉장히 또 두껍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적중률이 높다는 교재들은 대부분 책들이 다 두꺼운데요. 두껍다는 얘기는 빠짐없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예,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통 강의하실 때 그 두꺼운 내용들 다 강의를 못 하십니다. 못 하시고. 근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보세요라고 많이 하시는데 이제 불안하신 수강생님들은 그걸 다 보시죠. 근데 다 기억도 못 하세요. 기억도 못 하시는데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제 100점 맞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 내용이 많이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다 기억하실 필요도 없는 부분들을 갖다가 다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시면 학습량이 많아지고 100페이지씩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600페이지가 되죠. 6과목이면. 그러면 결국 한 과목이 더 늘어나게 되니까 그럼 공부량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비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적중률이 높은 교재라면 불필요한 학습량이 많아지는 교재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예. 이렇게 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쉽게 하는 강사가 좋은 강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아닙니다. 네, 눈속임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또 이제 같이 강의하시는 랜드프레이 이제 고상철 교수님이라고 또 있습니다. 예. 아, 유명하시죠. 예. 고상철 교수님. 예, 네. 같이 이제 항상 고민하는 부분들이 다른 이제 타사 교수님들 중에서는 이제 내용 중에서 좀 꼭 시험에 나오고 자주 빈출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거 갖다가 이제 강의 초기에 이제 강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니까 내용을 빼고 이제 설명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학생들은 강의가 듣기 좋고 너무 좋으니까 재밌다고 생각하고 쉽다고 생각하시죠. 강의하기도 편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로 막상 시험을 보게 되면 성적이 잘 안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의가 단순히 쉽다고 해서 좋은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네, 쉬운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어려운 강의를 안 짚고 넘어간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겠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커리 단계별로 공부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과식, 뷔페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예, 좀 말씀드리는데 저희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특히 온라인 쪽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다양하세요. 그래서 뭐 원래 공부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 그리고 N수생분들, 재수생분들, 그 다음에 또 뭐 경제학이나 법학을 전공하셨던 분들, 또 가정주부님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분들, 대학생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은 그 수요에 맞춰야 되니까 기초 강의, 기본 강의, 심화 강의, 객관식, 문제풀이, 마무리 특강까지 모의고사까지 되게 다양한 강의를 많이 놓은 건 뷔페척으로 차려놓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강의를 들어도 한 두세 정도의 커리큘럼만 들어도 사실 60점 이상의 합격 점수는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무리하게 이걸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보통 음식점에 가면 백반이라 그래가지고 밥하고 반찬 두세 가지만 해도 충분히 배부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고객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다 차려놨는데 이걸 다 이제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한 뭐 기본 강의랑 뭐 객관식이나 문제풀이 정도의 강의만 반복하셔서 들어도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저희 강사님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중에 뭐 좋은 강사님들, 마음에 드시는 강사님들 선택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커리큘럼을 선택을 하셔서 반복하시는 게 훨씬 또 효율적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뷔페에서 조금씩 뭐 맛있는 거 먹어보고 좀 제일 마음에 드는 음식 많이 드시는 거, 그게 되게 효율적이다. 네.
아무리 많은 음식이 차려진 뷔페에서도 그 뷔페 음식을 전부 다 배불리 먹을 수는 없듯이 정말 내가 필요한 강의가 어떤 건지 잘 체크하고 그 강의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자, 그러면 네 번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위주로 공부해야 합격한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어차피 감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감자가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희 아이가 감자를 되게 싫어해요. 감자를 되게 싫어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감자를 좀 잘 많이 먹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포테이토 칩이나 이제 프렌치 프라이 이런 것들도 있고 감자칩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자를 이제 볶음밥에다가 넣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자 튀김으로 해주기도 하고, 삶은 감자는 안 먹더라고요. 다양하게 이제 먹여서 결국은 감자 한 박스를 다 먹였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감자를 먹이기 위한 거라면은 어떤 형태로만 꼭 쪄서 먹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본서에도 들어가 있는 것도 이제 부동산 공법이고, 문제집에 들어가 있는 것도 부동산 공법이고, 기출문제도 부동산 공법, 요약집도 부동산 공법, 모의고사도 부동산 공법인데, 뭘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는 걸 꾸준히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지, 기본서, 제 주변에 합격하신 분 중에선 기본서로 공부하셔도 합격하셨고, 그러니까 열심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차피 똑같은 다 재료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다 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는 게지 뭐 기본서 위주로 하지 않으면 떨어진다, 이건 절대 편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반드시 어떤 기본서나 어떤 특정한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하죠. 그리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을 때 지루하면은 음식 먹기 싫으면 안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달려서 나는 감자를 볶아 먹어야지 난 많이 먹을 수 있어. 그럼 볶아 먹는 거고, 나는 삶아야 먹어야 많이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어야지 공부를 많이 한다 그러면 하고, 기본서를 해야지 많이 읽는다. 그러니까 많이 하려면은 내가 제일 편한 방법으로 해야지 많이 먹으니까 소화를 제일 잘 시키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가장 적성에 제일 맞는지, 내 맞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으로 반복하시는 게 제일 좋다. 예. 네. 결국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다섯 번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강사들은 학생들의 합격이 중요하다. 우리 교수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아닙니다. 그건 학원 입장이고, 강사는 장인 정신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모든 강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기 과목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민법 선생님은 민법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적중도 많이 시켜야 되고, 부동산 학교 선생님도 많이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꾸러기들인 거예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다 열심히 가르쳐서 만점을 맞히시고 싶은 거죠. 그다음에 그 학습량이 되게 많아서 그 선생님들 학습대로 다 시키는 대로 공부하다 보면 절대로 1년 만에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제시하는 내용들은 자기가 완벽하게 그거를 갖다가 예술가처럼 완벽하게 이제 만들고 싶은 것들의 마음이지만, 학생들은 1년 만에 합격해야 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해서 그 커리큘럼에서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거지, 강사 선생님들 해서 한 과목만 다 만점 맞고 나머지 다 빵점 맞을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은 전략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예, 전략적으로 양을 이제 최소한으로 줄여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하고, 다른 과목과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잘 맞춰서 해야 된다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교재를 또 출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제 이번에 새로운 교재를 출간했는데요. 교재에 대한 소개 잠깐 부탁드릴까요? 제가 제목이 공법 딱 24개만 득점하자 해서 박사님 공법 기적의 N수생 특강,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제일 부담스러운 게 공법 양이 너무 많아서 다른 과목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심 선언을 하는데, 저도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게 공법 고득점을 맞추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량을 너무 많이 늘리는 거죠. 그래서 기본서, 기출문제집 양을 너무 많이 늘리다 보니까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공법은 너무 양이 많으면 다른 과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공부하면 중개사법은 한 2시간 정도 공부하면 만약에 10점을 맞을 수 있으면, 공법은 상대적으로 너무 양이 방대해서 2시간 정도 공부하면 한 5점 정도밖에 비효율적인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양이 좀 많으니까 공법 아예 6점 정도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 시간을 갖다가 다른 중개사법이나 공시세법,
다른 과목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줄여주자. 근데 그런 걸 다른 선생님들이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학생들 입장보다는 저도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강의 커리큘럼이 많고 많이 들을수록 교수님들의 욕심이 또 있죠. 또 네. 수입도 저 많이 늘어나고요. 많이 강의 듣다 보면 사실. 그래서 좀 저도 이제 좀 줄여서 커리큘럼에서 그 N수행 특강은 크게 이론편과 문제편을 한 권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60점에 해당하는 내용만 딱 담고 그래서 그걸 계속 학생들이 반복해서 한 다음에 그래서 전체의 내용을 보통 기본 내용, 요약서, 문제집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권에 다 담아서 3분의 1로 줄인 다음에 그걸 반복해서 6점을 맞고 나머지 부분을 다른 과목에 시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줄여서 한 커리큘럼으로 담아서 냈습니다. 결국은 방대한 공부의 양을 딱 합격에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축약을 해서 그 만드신 교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기적의 N수행 특강. 네, 여러분 난해한 공법 전략적으로 잘 공부하셔서 2020년 공인중개사에 모두 합격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제가 기적의 N수행 특강 책을 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박상민 공법 기적의 N수행 특강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